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의 포천 쓰레기 매립장 발언 이후 포천시장 여야 후보가 고발전을 펼치면서 선거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후보자를 소개하는 연속보도 시간에서는 경기도 의원 동두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를 소개합니다. 오는 27일과 28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투표 시의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동두천 삼패동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11개 동이 불에 타 19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회는 23일 오전 국민의힘 배경현 포천시장 후보와 최춘식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는 배경현 후보가 오염물질 배출이 극심한 폐기물 소각을 준공해준 박윤국 시장 후보가 이제는 쓰레기 매립장을 들여올 것 같습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배경현 국민의힘 포천시장 후보 선대위가 박윤국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는데요. 백 후보 선대위 측은 지난 18일 박 후보의 기자회견 당시 인수위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포천에 두기로 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포천 시민에게 사과하라며 최춘식 국회의원이 윤석열 캠프의 일원으로서 인수위 보고 내용을 알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두천에서 경기도 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할 텐데요. 오늘은 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두천 제1선거구에서 경기도의원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 신흥 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내는 등 30여 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한 이 후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는 경기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교육 전문가로서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어서 미래 세대에 대비하는 그래서 세대 간의 어떤 합일점을 찾아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생각돼서 도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교육 전문가라며 특히 교육 행정에 특화됐다고 강조합니다. 동두천 교육 발전을 위한 적임자라는 겁니다. 동두천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가는데 제가 길눈이가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교육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라며 관내 초중고에 학교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동두천시 체험학습 지원센터와 청소년 진로 진학 컨설팅 센터를 건립하는 등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학교 사회복지사를 초중고등학교에 배치해서 학생들의 돌봄을 더 확대하고 또 급식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또 도비 확보에 매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GTX-C 노선 동두천 연장, 국가산업단지 확대 개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낮과 밤 시간대 전철 운행수를 늘리고 막차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철이 막차 시간을 연장해서 우리 시민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국민의힘 강수현 양주시장 후보가 양주시에 반도체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 북부에 반도체 대기업 유치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이를 양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반도체 대기업을 반드시 양주에 유치시켜 경기 남북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양주의 가치를 배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의 이 같은 공약 발표에 앞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 북부에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겠다면서 110조 원의 투자, 35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이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동두천을 방문해 GTX 노선 연장 등 주요 공약을 전달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동두천 큰 시장 로터리에서 박형덕 동두천시장 후보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GTX C노선 동두천 연장과 재생병원 조기 개원과 의대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또 노인회관과 문화예술회관 건립, 군 반환 공여구역 디자인 캠퍼스 개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기본주택 건립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신속한 이전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장애인 힐링센터 운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에서부터 뼈를 깎는 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에서부터 치유와 화합,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또 승자 독식과 진영 논리,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 통합과 협치의 원칙에 따른 경기도형 정치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쇄신을 약속하며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심판하더라도 씨앗은 남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사전투표도 실시되는데요. 지역을 위해서 4년간 일할 사람으로는 누가 적합할까요?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투표를 해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시민들은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유권자는 비확진자의 투표가 끝나고 따로 투표를 합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28일 토요일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투표 인증 사진도 기본인데 엄지를 들어올리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한 사진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증 사진은 무조건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을 금지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 보장, 그리고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표소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투표소 안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서 촬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선거일에도 투표 참여 권유는 가능하지만 투표소 100m 이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등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러 갈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국가공인자격증, 학생증 등이 해당됩니다. 지난 대선부터 모바일 신분증도 인정됐는데 캡처 사진이 아닌 실제 앱 실행 과정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지 가능하며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지난 23일 저녁 8시쯤 동두천 상패동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창고 등 건물 11개 동과 내부 물품들이 타 소방서 추산 19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재 직후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전체 인력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화재 발생 8시간 만에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와중에도 살림을 잘 꾸려왔다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김미영 책임연구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연구원님, 먼저 의정부시가 2년 연속으로 재정 성과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고 하는데요. 주목해봐야 할 사안들이 있었을까요?
체납액 관리 비율 같은 경우에는 세입 결산, 그러니까 결산액 대비 지방세 체납액 대비의 비율을 말하는 걸로 이게 전년 대비 개선이 좀 되었고 유사한 자치단체와 비교하는 유사단체 유형 평균에서도 다른 단체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결국엔 체납액을 관리해서 자치단체의 수입 증대에 노력했다라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는 체납액 관리 비율이 많이 좋지 않았는데 2020년에는 뭐 체납조사팀을 신설해서 체납 관리를 신경 쓰면서 나왔던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표로는 지방보조금 비율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하지 않는 사업 중에 이제 민간이나 다른 기관에 이제 사업들을 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인데요. 이거는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년 대비나 유형평균에 비해서도 우수했던 걸로 판단됩니다. 네, 의정부시와 함께 양주시 역시 시군구별 이 종합정수 최상위 지자체의 이름을 올렸는데 양주시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양주시도 의정부시와 비슷하게 체납액 관리 비율이 좋은 편이었고요. 자체 수입 비율이 좀 우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양주시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많이 높아졌고, 그리고 유사단체 유형 평균에서도 우수한 편이었습니다. 행안부 그 재정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그 양주시가 자체 수입 비율이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 신도시 개발로 인한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해서 수수료 수입들이 증가를 했고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으로 인한 매각대금 등이 들어와 있어서 수입 증가가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불용액 비율, 즉 그 예산 대비 2월액과 불용액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쓰지 않은 돈, 그러니까 쓰지 않은 돈은 적을수록 좋죠. 그렇게 봤을 때는 쓰지 않는 돈의 비율 역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엇보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정 운영을 잘 했다는 점에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치단체들이 보통은 이제 재정 분석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점이 우수했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향후에 이제 어떻게 살림살이를 재정을 꾸려나갈지 이제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요. 재정 분석 결과가 우수한 이제 의정부시나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전년에 부족했던 점들을 잘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면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런 결과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런 재정 분석 결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김미영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네, 동두천 제1선거구 도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인규입니다. 저는 우리 유권자님들께 이재명이 꿈꾼 경기 발전, 균형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해 가기 위해서 도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동두천은 그동안 70년의 희생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 청년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 그리고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어가는 도시, 교육도시, 그리고 청년도시, 성장도시, 미래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저 이인규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의회에서 역할을 감당해 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생업에서 만족한 일자리가 있고 또 좋은 가정을 꾸려가는데 부정함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 이인규 도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이인규입니다. 동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지난 7대 동두천 시의원을 지내고 현재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험처럼 좋은 교과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4년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동두천을 위해서 다시 경기도에서 뛰겠습니다. 4년의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시가 굉장히 예산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경험 있는 재선 의원으로 또 만들어 주시면
경기도에 가서 동두천의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800억 정도 예산을 제가 확보해 왔는데요. 이번에 재선 의원이 되면 더 힘있는 그 역할로 더 많은 예산을 동두천에 가져와서 동두천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동철을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 후보 기호 2번 임상호입니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지역구의 특성상 현장 소통을 통한 해결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되지만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중심을 바로잡아 진심을 다해 봉사한다는 철칙을 지키면서 시민들의 불편한 편의시설 개선으로 시민분들과 소통하며 공감해 나갈 것이고 관광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동감 넘치는 도시 대권에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